안녕하세요. 성산 케미TV입니다. 자, 매일 살펴보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라고 박님입니다. 원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살펴보고 있었고요. 항상 박님은 끝에 이제 좀 한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세 종목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. 지금 시간이 3시 3분인데 현재 시장 상황과 대응법, 지수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. 자, 3시 5분을 지나는 지금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좀 보면, 이 코스피 시장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,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죠. 자, 보시게 되면,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있고, 금융투자는 매수하고 있습니다. 금융투자는 역시 단타 같습니다. 하루 사고 하루 팔고, 하루하루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? 예전부터 오랫동안 모아왔던 물량 있는 종목들도 있고 또 정말로 짧게 들어왔다 나간 종목들도 있겠죠. 자,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금융투자, 개인, 그리고 투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코닥 시장을 보면 지금 3시 현재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, 기관, 금융투자, 투신, 연기금까지 전부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. 지수 차트를 보면 이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죠. 이렇게 보시면 월봉 차트는 원체 추세가 이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코스닥 이 같은 경우 월봉 추세가 엄청 강하죠. 지금 보시면 꾸준히 상향하고 있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잘 살아있고요. 주식은 이렇게 아무리 지수나 종목이라도 5개월 선 이탈하면 안 돼요. 이렇게 보시면 이때 18년도 5월 달에도 이렇게 이탈하면서 무너졌고, 이렇게 15년도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. 그러니까 18년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듯이 잘 이렇게 타고 있어야 돼요. 5개월선을 딱 깨는 순간 지수가 두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, 경계 상황이 되는데, 지금은 지수가 어째 강하고 좋습니다. 이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.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을 잘 유지하고 올라타고 있습니다.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차트가 꽤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오수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건 지켜주는 정도가 저 위에 있죠. 이렇게 이제 사상 최고의 지수가를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들어와서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. 물론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뭐 크게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여기서 조정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수가 지금 1028포인트 최고점을 찍고 가면서 한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도 종목별 장세는 유효하니까 종목을 골라놓는 게 좋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3일 정도 조정이 들어온 느낌이죠. 이 조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. 이 언제냐면 21년도 4월 19일 날 형성된 고점, 이 고점들을 지금 못 뚫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하루 이틀, 3일, 4일, 5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옆으로 가야 좋아요. 주식이 밑으로 밀리지 않고 옆으로 쭉 가는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2차 상승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3월 23일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상승 이런 형태가 나와야 좋고요. 코스피 지수도 역시 보시면 한 3일 정도 조정받고 있죠.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황금일선. 이 황금일선이라는 게 종목에만 있진 않죠. 지수에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했는데 2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죠. 보시게 되면 자, 이 자리가 되죠. 이렇게 굵게가 되고 꼬리가위를 딱 찍었죠. 참 신기해요.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했는데 오늘 그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추세가 크게 무너진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주봉에서도 역시 오수선 위에 있죠.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오수선을 일단 음봉 하나 그려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만이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다음 주에 또 추세가 이어지는데 코닥 지수는 지금 너무 강해놔서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 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전체로 추세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큰 영향은 없고 아직은 시장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보면 일봉에서 어제 고점보다 높지만 자꾸 매물대 맞고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. 물론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다가도 뭐 다음날 월요일날 그냥 쭉 날아갈 수도 있지만 자꾸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시고요.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. 밑에 사신 분들은 이 정도쯤에서 50% 차익 실현하고 조정권에 다시 돌아나가면 또 추가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자 일단 손절했다가 한다든가 본인만의 세운 원칙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죠.
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돌파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저번 주에 돌파해 줌으로써 이번 주에 우선 딱 좋고 큰 상승이 있었죠. 자, 물론 주식이랑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밀린다면 다시 5주선 근처까지 올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3시 11분인데 20분 안에라도 이렇게 5주선이 꺾인 끝에 부분이 있어요. 이쪽이 언제냐면 3월 5일이 속한 2주인데 가격이 37,800원대, 39,000원, 38,000원대. 그래서 38,000원대 위에서만 만약에 끝나주면 이 위에서 크게 더 한번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밑에를 뚫어주지 못한다면 38,000원대를 추가로 밀려서 5주선이 10주선을 돌파할 테고 이 근처에서 조정권에 있을 때 한 번 더 매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우리의 생각하고 틀려서 계속 올라가주면 좋겠죠. 당연히 다음 주에 거꾸로 이렇게 5주선의 변곡점이 38,000원대 위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 38,000원만 깨지 않나 또 한번 급등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38,000원을 깨게 되면 밑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하셔야 되고요. 오늘 프레즈 바이오파마 상황이 좋죠? 자,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오림 떨어져 있어도 자, 장 후반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가깝게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제가 어제도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. 주식이 진짜 급등하고 잘 올라가는 주식은 애초에 5일선 이탈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60분봉을 보면 60분봉 이거 제가 어제 60분봉이다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라고 그랬죠. 그래서 60분봉에도 이렇게 굵게 거드린 21선이라는 게 존재해요. 따라서 이 21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언제냐면 이 4월 8일 날 21선 기준으로 돌파해 놓고 단 한 번도 21선을 크게 훼손한 적이 없죠. 조금 밀리는 거야. 큰 의미 없어요. 바로 돌려놓으니까.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이 프레시오 팔머가 계속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 21선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.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조금 훼손하더라도 바로 돌려놓고 해야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거는 꼭 같이 명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또 하나의 프레시바이오 파마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이제 항암제 바이오심 러시아 판매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죠. 러시아의 제약사 파마파크와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러시아에 판매하고 다 계약했다는데 이 계약 규모가 비공개라고 그래요. 자, 항상 저런 뉴스는 이제 참조만 하라고 그랬죠. 참조. 깨지 않아야 될지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일단은 가깝게 보면 60분봉상 요 노랗게거든 21선 이거를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,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. 이게 깨지면 1차적으로 단기적인 60분봉이니까 1시간짜리죠. 봉 하나니까 1시간의 단기적인 추세는 살짝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 상황 그리고 익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대응법 본인이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.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단기로 급등할 때는 5일선을 깨지 않으니까 이 점도 좀 꾸준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. 이제 지금 돌파하는 구간이 예전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죠.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. 대단합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에 있던 매물대를 계속 돌파해 나오고 있죠. 어제도 급등했다 꼬리를 달았는데 결국은 이 근처에 있는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예요. 그렇지만 매물대 맞고 떨어지면서 제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. 근데 5일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매물대 작업만 끝나면 큰 상승이 예상되고 이 CMO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.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는 종목이고 다음 주 5거래일이 남았는데 이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. 자, 예전에는 이렇게 15년도, 16년도에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가 돼서 여기를 돌파 안착해야 주식이 비로소 좋은데 20년도 7월 달에 돌파해놓고 안착을 잘 하고 있다가 3월 달에 안 좋은 이슈와 함께 크게 무너졌다가 결국 종가에 또 올려놨죠. 근데 이번 달에 또 뚫고 돌아나간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. 언제냐면 28,000, 29,000. 이 5개월선 툭 꺾인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29,600원대 요렇게 이 공간을 좀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. 캔들이 위에 있죠. 자, 다음 주 5월 말이죠. 이 위에서만 잘 끝나주고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주식이 비로소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 수 있어요. 깨면 다시 또 조정에 들어와서 마찬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죠. 2만원대. 그러니까 여기만 잘 돌파해주면 되고 그 자리는 가격이 예전에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얼마나 잘 끝나느냐가 중요해요.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좋죠. 역시 무조건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전에
20년도 7월 달에 5선을 돌파했을 때 잘 타고 나가고 있죠. 이렇게 가야 돼요. 자, 급락한 이때 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 4월 2일 날 주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. 이렇게 강하게 5주선을 돌파해주면서 잘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. 이 얘기는 이 주식이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강한 추세에 있다는 얘기예요. 추세가 우상향이죠. 물론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음봉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. 전고점에 비해서. 근데 음봉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월봉에서도 중요하게 뚫어줘야 돼. 지금 자리를 뚫고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를 완전히 빠이빠이 시켜놓으면 돼요. 우리는 3만원 밑에서 못 놀아, 이제.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최소한 3만원 위에서 놀 거야. 이렇게가 돼서 3만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.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제일 좋을 때 제일 조심하랬다고 지금 매물대 공간을 돌파하고 있고 전고점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바로 손절. 아니면 3만원, 1,000원대 샀다가 3만원대 깨면 바로 손절. 이렇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아예 전고점 다 돌파하고 안착하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무조건 좋을 거야. 난 앞으로 떨어졌다는 잘 모르겠어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어디를 깨면 난 손절, 어디 돌파하면은 난 더 들고 가겠다. 돌파 못하면 일단 50%라도 익절.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.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해서 제일 전부에 장기 투자죠. 60개월 선 밑에서 다중바닥을 그려놓은 주식을 싸게 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60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도 수익률이 좋죠. 거의 3, 4배죠. 하지만 기간이 1년, 1년 반 이렇게 걸리죠.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월봉 이렇게 높은 데 사가지고 이 주식 저점이 지금 6,000원에서 4만원 간 건데 60만원 갈 거야. 난 3만원에서 10배 볼 거야. 20배 볼 거야. 이건 좀 그렇죠. 더블 볼 거야. 그래도 3만원에서 더블까지는 가능해요. 왜냐하면 10배 가는 거죠. 이 주식 6천짜리 6만원 가는 거니까.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엔 절대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고 가요. 깨게 되면 다시 조정이 들어오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시고요. 어쨌거나 예전에 굉장히 힘든 바이넥스였는데 저도 이 종목 때문에 사실 좀 손실도 있고 했지만 어쨌거나 바이넥스 주주분들께서 천만다행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박림이라는 주식을 볼게요. 지금 3일째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를 이쁘게 본 게 이 대량거래 때문인데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거래가 빵 또 빵 계속 터져주고 있죠. 자, 그러면서 평균 거래량이 이때보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주식이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권이 있는 건데 밀리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겠어요. 이 친구에서 조금 긴장해야 되는데 자,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 관체 좋죠. 저번 달에 60개선 돌파라고 이번 달에 60개선 오지도 않고 전날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 18년도 12월 달에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돌파해주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때 매물대의 가격이 얼마냐면 2,500원대예요. 지금 25원 차이로 이 위에 있는데 이 자리 밑으로 깨지지 않아야 주식이 추가로 안 밀리고요. 2,000원대 위에 있어야 주식이 상승할 수 있어서 지금 살짝 고민이 됩니다. 아직 깨지 않았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잘 지키고 있죠.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. 5선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와서 10주선 이주까지니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요. 다음 주에라도 만약 5선만 잘 지켜주면 5선을 타고 또 쭉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예전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8월 달이죠. 자, 20년도 8월 달에 자, 이때가 됩니다. 이때 들어올 때가 월봉 이렇게 높은 데서 들어온 게 아니죠. 자, 밑에서 누군가가 자, 급하게 주식을 매수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왔죠. 들어왔는데 이때 이 8월 달에 고점이 2,200원, 저점이 1,700원인데 1,700원인 주식을 2,000원에 팔고 나간다? 좀 그렇죠. 아직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해본 얘기고요. 두 번째 맞고 떨어질 자리 3,100원인데 3,100원만 가도 사실 20% 정도의 마진폭이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자, 어쨌거나 좀 더 기다려 볼 거고요. 일단은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5선 이탈 여부를 체크해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일봉에서 일단 밀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밀리면 21선 가격이 2,450원대예요. 그래서 21선까지 밀릴라나 하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. 어쨌거나 주식이 지금은 약간은 추세가 일봉에서는 꺾여 있지만 모든 주식은 장기 추세를 먼저 봐야 돼요.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고 주봉에서 5주선에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은 홀딩해서 들고 가고 우선 깨면 비중을 좀 축소하든가
이렇게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. 자, 이상 프레티지와의 파마, 바이넥스라고 박링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